반갑습니다. 과탐의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방송에 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을 대비해서 과탐의 세계 방송이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계속 이제 나가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핫하죠. 예비 고1 학생, 현재 중3 학생들입니다. 네.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과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전에 오늘 또 까먹어버렸어요. 인사를 안 했네요. 과탐의 세계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예, 펜타스 과학의 김규현 원장입니다. 네, 펜타스 윤동민입니다. 오늘 역시 펜타스 선생님하고 한 분 더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이분이 또 사정이 생겨갖고 오늘 모시게 됐고 다음 아마 3편 정도 뒤에 4편째는 같이 합류하는 박재문 선생님 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예비 고1 학생들이니까 어제 요즘에 아주 설명회 계속 많이 하고 계시죠. 저도 오늘 뭐 7시 반에 설명회 하고 네. 왔고 언제도 예, 하고 다음 주 언제 수요일, 또 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몇 시? 저녁 7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펜타스 과학학원인가요? 네, 맞아요. 서현동? 네. 서현동? 많이 오십시오, 많이. 다음 주 날짜가 수요일. 며칠이에요?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 네. 뭐, 많이 오셔요, 많이. 많이 네, 뭐 정말 과학 이과생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설명회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방송을 들으면 되죠, 뭐. 그렇죠. 방송을. 자, 이제 중학생이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이제 고등학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먼저 이 과학 선생님들이 더 잘하니까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질문만 드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하고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많이 나나요? 원래는 이제 중학교 과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고 나서 중학교 때 약간 더 심화되는 부분을 공부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정은 거의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크게 뭐 중학교 때는 조금만 배우고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거는 없는데 깊이에서 약간 좀 차이가 많죠. 뭐 예를 보통 들어서 중학과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힘의 기본적인 종류라든지 물리 파트라면 물리 그냥 뭐 힘의 종류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만 표현을 하고 운동의 속력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뭐 이런 정도로만 끝나는데 그걸 갖다가 고등과학은 전부 다 응용하는 거죠. 이제 응용. 기본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어쨌든 중등이 베이스가 되고 통합과학에서는 물리 파트가 응용을 한다. 그죠. 물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화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화학 동민쌤 통합과학 가르쳐 보셨나요? 네. 그럼 거기에 나오는 그 고1 때 배우는 화학하고 중등화학하고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합과학 화학 부분에서 조금만 더 얹으면 뭐 바로 화원이나 수능 문제. 그러니까 원래 나오니까. 통합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걸로 우리 친구들을 갖다가 문이과 통합해서 수능을 같이 보려고 했던 거니까 맞는데 처음에 만들어서 놓을 때가 근데 이제 통합과학의 내용이 약간 얕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 과목이나 투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교과로 그냥 합쳐가지고 수능을 보겠다고 대학에서 이제 요청을 한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는 취지는 문이과 통합반처럼 옛날에 그 공통과학과 똑같은 개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 과목에서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통합과학이고 중등부에 그냥 단순히 연장선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과학 쪽에서는 지금 통합과학 만들어진 지 4년 됐잖아요. 이제 근데 작년까지 해서 한 3년 정도는 사실 뭐 코로나도 겹쳐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들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갖다가 그렇게 높일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3년차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렵다 과학이. 올해 통합과학이요? 네, 통합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애들 학교 성적을 보면 아마 수학 다음으로 표점이 제일 낮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90점 이상이 한 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또 중학교 때는 1학년 때 배우는 과학, 2학년 때 배우는 3학년 때 배우는 과학이 이게 여기에 뭐 물리 파트도 있을 거고 화학 파트도 물화생지가 있고 다 있어요. 5개 있죠. 근데 이게 3년을 걸쳐서 그걸 배웠는데 맞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는 이 한 통합과학이라는 책에
단원별로 이제 여기 이제 단원별로 해서 중학교 때는 3년을 걸쳐 배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이라는 책에서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게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원이 총 4개가 네. 있는데 그 대단원 4개 중에서 물화생지가 각 대단원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엄밀하게 골고루 나누기는 섞여 힘들어요. 있어요. 엄밀하게 나누기 그러니까 원래 힘들고. 통합과학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주가 맨 처음에 빅뱅에서부터 터져서 거기서 원소가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화합물을 만들고 걔네들끼리 힘이 작용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뭐 결합해가지고 다른 화학 물질들을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이 쭉 현대까지 이루어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통합과학인데 내용 자체가 원에서 전부 다 뽑아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원 과목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 문제를 갖다가 요즘에는 바꿔서 통합과학의 시험을 내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그러니까 어렵죠. 동빈쌤은 네. 이제 지금 화학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네. 주로 화학. 네.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화학이 네. 화학도 그 원과목 화학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3단원, 4단원. 3단 2단원도 들어가니까. 2단원도 3, 4단원. 들어가요. 예. 근데 3, 4단원 특히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 요번에 보면 뭐 중화반응 그러면 수능에서는 킬러 단원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약간 아래까지는 출제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통합과학을만 공부하고 고1 내신에 통합과학 준비하는 아이가 있고 원과목까지 또 준비를 하고 가는 아이가 있을 텐데 이과생이라면 그럼 그 아이가 더 빨리 적응 유리한 거 아닌가? 훨씬 유리하죠. 더 어려운 것까지 다 해봤으니까. 원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통합과학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냥 원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뭐 물리 파트의 송전 과정이나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통합에 다 들어있거든요. 원 과목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을 전체를 갖다가 다 본 친구들이면 조금 더 수월하죠. 많이 수월하죠. 원 통합과학을 안 하고 원으로 뛰어 건너 그냥 바로 원으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통합을 안 하고 그냥 원을 먼저 했다가 원을 해보니까 할만해. 그러면 그냥 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 친구는 그 능력이 되는 친구고. 꼭 통합과학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개인차가 가급적이면 통합을 갖다가 공부를 한 뒤에 원을 공부하는 편이 조금 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깔리는 게 약간 다르긴 하죠. 만약에 그걸 안 하고 통합과학 안 하고 원으로 가는 애는 보통 어떤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뭐 과거 영적을 준비했다 떨어진 애들이 그런 경우도 이미 다 했고. 걔네들 참 다 애들은 했고 뭐 걔네들은 다 했고 일반 물리화학까지 다 하는 애들이. 아니 그런 거 준비 안 했던 애들이 일단은 뭐라 그래, 수학 능력이 살짝 좀잘 건방이라 돼 있는 그럴까? 친구들, 수리 능력이 조금 좀 좋은 친구들, 어. 이렇게 탐구 역량이 좀 강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문제 하나 접했을 때 뭐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풀어볼 수 있고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도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원 바로 들어가도 해요. 근데 이제 수학을 갖다가 가르치는 기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통찰력을 기르는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가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배우는 건데 수학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과학도 그렇게 공부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되게 잘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제 아직 문이과가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과학에 신경을 많이 안 쓴 친구들이라든지 학교 시험은 중학교 시험은 쉬우니까 그냥 중학교 때는 뭐 오투나 이런 교재 하나 가지고 그냥 딱 문제 봤더니 그냥 100점 나왔어요. 뭐 이런 친구들 있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의외로 고전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생각보다 원이. 특히나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적 관계가 처음 나온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네들이 여태까지 머리털 나고 양적 관계를 다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고2 때까지. 그러니까 원과목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기 전까진 양적 관계란 개념 자체가 아예 전무한 아이들이 갑자기 선행을 한답시고 그게 1단원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버리면 완전 데미지죠. 완전 데미지죠. 화학 싫어지죠. 동빈쌤은 통합과학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뭐 지금 해줄 수 있는 뭐 얘기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예 못해서 그냥
과학을 포기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어떻게 들어가서 난 문과 갈 건데 통합과학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을 했어요. 통합과학 안 하고 원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겉멋이 든 거죠.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라 그러면 헤매요 많이. 힘듭니다. 예, 많이. 통합과학이 여러 번 겹쳐야 되는. 통합과학에서 나는 화학이에요. 네, 화학이든 뭐 물리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통합과학을 처음에는 되게 수업하기 전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도 이제 수업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깊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를 나중에 뭐 어떤 선택 과목을 할지 이과를 갈지 문과를 갈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을 잘 다져 놓으면 분명히 원 과목을 할 때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역적인 특성일 수도 있는데 수능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바꿔갖고 출제를 하거든요. 통합과학 내시 문제를.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우습게 볼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거는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가장 그런 경우가 많아요. 탱탱이 이제 과학 뭐 이러다가 닥쳐갖고 시험 때 와요. 그래놓고선 뭐 해결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동안 계속 쭉 해왔던 애들과 본인이 같아질 거라고 그런 착각. 네, 근자감?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근데 통합과학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전보다는 지금 통합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기간이 조금 길어야 돼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네네. 생각보다 길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한 1주나 2주만 공부를 해도 중등부 과학 점수 내신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통합과학은 진짜 조금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교과가 돼버리고 있어요. 진짜 제가 왜 눈치를 주냐면 이 내용은 다음 주 주제거든요. 통합과학 내신 대비 어떻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 오늘 이번 주 주제는 요 주제 중등과학하고 통합과학하고 뭔 차이냐? 차이는 뭐 그 부분에서 이제 결론은 거잖아. 중학교 때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한마디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 네. 어려워졌어요. 중학교 때 좀 과학을 좀 했다 나름. 네, 자신감이 있으면 이제 조금 더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데 네. 중학교 때부터도 이제 학교 내신이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네. 아마 만족하지 못하는 점수를 받는 친구들이 네.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과학이 여전히 그 친구는 되게 딜레마인 교과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중학생 중에 중2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2는 시험 때 문제를 막 이렇게 때려 부으면 저희 애들이 양치기 일명 네, 양치기. 평균적으로 저희 애들이 이번에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예로 58점 맞던 애가 100점을 맞았어요. 어휴, 뭐야? 그거는 본인이 이제 분명히 그만큼 제가 시키는 만큼 문제를 소화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워드를 받은 건데 통합과학은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그렇게 안 될걸요. 이유가? 이게 깊이감이 다르기 때문에 중학과학은 단편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중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얘들을 뭐 어떻게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하지 않는 한 나올 게 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꼬지도 않고. 꼴 필요도 없고 애들은 지난번에 애들이 시험 못 봤던 이유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네들은 수능형으로 나와서 망했는데 그거를 대비시켰더니 점수가 확 올랐어요. 근데 통합과학은 그거 자체가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 이제 꽈버리는 거잖아요. 꼬면 원장님이랑 저랑 며칠 전에도 뭐 특정 학교 문제를 보면서 회의했다니까요. 이게 진정 고1 문제인가? 그 정도로 이제 꼬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나 그렇게 무조건 양쪽으로 한다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학교 때 평가 방식은 절대 평가고 그렇죠. 고등학교는 상대 평가에선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학교 때 문제를 볼 필요도 없고 단편적으로 물어봐요. 얘가 알고 있나? 성취도만 그렇죠. 판단하면 되니까. 네,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 통합과학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건 고2 대비 원 과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만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과목이라고 봐야 되게 되겠죠. 중학교 때하고는 솔직히 게임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아까 80점대 중반 맞으면 1등급 나온다니까요, 그냥. 들으셨죠, 청취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가고는 게임이 지금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양상이 또 난이도가 펼쳐지는 게 통합과학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주제는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 통합과학 내신을 1등급 받으려면 정말 진정한 1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요 내용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중학교 때 과학과 고1 때 통합과학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통합과학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1등급을 받을지에 대한 그런 정말 깊이 있는 노하우들을 이제 또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